북한이 오늘 낮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죠. 새 정부 출범 엿새 전이자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북한의 도발 이유는 뭔지, 향후 남북 관계는 어떻게 조성될지 오늘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학교 국방정책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발사된 시점을 보면은 낮 한때였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이른 아침에 주로 발사가 됐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오후에 발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오후 시간대를 일부러 겨냥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그 발사 시간대를 이제 거의 개의치 않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마도 그 처음에 이제 새벽에 주로 발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들어 있는 시간에 이걸 발사해서 허를 찌르는 이런 의미를 좀 뒀던 것 같은데, 아마도 이제 하도 이게 좀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새벽 시간대를 주로 이제 경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의 예측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시간대를 이제 점점 고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한이 최근에 들어서 그 자기들의 이제 무기 시험 이런 것들을 도발이 아니라 정당한 국방 행위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새벽에 이런 그 미사일 시험을 하거나 하면은 왠지 좀 뭐 몰래 은밀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제 대놓고 하는 좀 당당하게 했다 이런 좀 메시지를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발사된 미사일을 두고 군 당국은 화성 15형으로 추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7형이 실패했다는 평가도 조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택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월, 3월에 이제 그 화성 17형을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돼서 이제 화성 15호형으로 다시 쏘면서 화성 17형이라고 이렇게 기만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화성 17형을 쏘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성 17형을 쏘려면 그 엔진이든지 뭐 이런 그 미사일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한번 실패한 미사일을 다시 쏘면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그 성능을 완벽하게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그래서 아마도 화성 15형으로 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에 큰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0일에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고요. 또 20일부터 24일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면서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이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25일 날 그 열병식을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제 핵 공격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 이 쪽에서도 뭐 원점 타격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거에 이제 관계해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성격으로 이런 강한 메시지를 보냈었거든요. 10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은 이제 좀 이렇게 남한이나 미국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골라서 도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번에도 1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도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그 방한할 때를 아마 겨냥을 해서 좀 큰 도발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에 만약에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된다면은 미국도 되게 강경하게 좀 반응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 공격이라는 표현을 썼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랬다 보니까 이번에 그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신호탄 아니냐? 과연 그때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된다면 핵 도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핵 도발을 하려면 지금 이제 핵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핵 실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이 지난번에 폭파했던 풍계리 이 핵 실험장을 지금 이제 다시 복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이제 복원이 충분히 된다면 거기에서 핵 실험도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지금까지의 핵 실험은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폭발력을 극대화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느냐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수소폭탄까지 만드는데 이제 거의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거꾸로 전술핵이라고 하는 작은 핵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핵무기가 가공할 무기인 것은 맞는데 그래서 이 그 국제 정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핵무기를 보통 정치적인 무기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가공할 무기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전술핵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정도 작은 건 충분히 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가능성은 높아진다. 위력은 작아지지만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만약에 북한이 이게 준비가 되고 의도가 있다면 한미 정상회담이 가장 좋은 시점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과연 북한이 충분히 준비가 됐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북한이 멈출 기미를 보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번 발사에 대해서 인수위는 중대한 도발이고 근본적인 억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의 억제 대책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직접적인 공격은 사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이제 억지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우리가 제일 사용하기 쉬운 것은 한미 연합 연습이라든지 예를 들면 한미 간의 항모전단을 같이 전개해서 이 한반도 근해 동해나 서해로 진출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북한이 굉장히 공포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 폭격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가진 전략 무기들 중에서 북한까지 전개해서 핵무기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전략 폭격기들이 있는데 뭐 B-1B라든지 B-2라든지 B-52라든지 이런 아주 가공할 무기들이 있는데요. 이런 무기들이 전개되면 북한에서는 굉장히 극도로 공포감을 느낀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은 이런 그 미국의 확장 억제를 북한에게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런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에 맞춰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을 하고 뭐 합참이 등 이제 연쇄 이전 등에 대해서 사실 안보 공백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오늘 이렇게 군에서 발표는 상당히 신속하게 나왔단 말이죠. 공백이 없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그 정권 교체기이나 또 그밖에 뭐 중요한 어떤 그 국내적인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 안보 공백이나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아마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군이 확실한 그 대비 태세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20일에서 24일에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데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또 그렇다면은 앞으로 좀 한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변화가 있을까요? 한국을 일본보다 먼저 방문하는 경우는 그렇게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한국을 먼저 방문하면서 미국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악관에서는 이 방문 순서에 대해서 너무 과대 해석을 하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순서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이 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중요성 좀 과거보다는 좀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국력이 지난 뭐 한 20년 정도 굉장히 높이 올라갔고요. 또 군사력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세계 6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한국의 중요성이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커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부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부분적으로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북남 관계 대전환 2018이라는
화보집을 또 발행을 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습인데 그걸 지금 공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아마도 뭐 고별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북한이 이제 대외 관계를 어떤 홍보하기 위한 화보라든지 우표 이런 것들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뭐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런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 대통령과의 이런 사진들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들도 했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일부러 문 대통령에게 어떤 그 고별 선물로 준비를 따로 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북한에서는 항상 이 대외 관계라고 하는 것과 이 민족 내부의 관계, 한반도 내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구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외 관계 화보집과 이 남북 정상회담의 화보집을 분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북한을 둘러싼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정한범 국방대 안보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